인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그리고 어제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용현 장관이 이제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그리고 경호처장이 또 이제 충암고 후배로 이제 채워지고, 이 인사 라인을 통해서도 의원님께서는 어떤 계엄의 냄새라고 해야 됩니까? 계엄의 어떤 그런 흐름을 좀 읽으십니까? 아니 뭐 핵심은 김용현 후보자를 장관으로 배치한 것이 우선 핵심이겠죠. 김용현 씨를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게 핵심이다. 네. 예. 신원식 전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는 것이 막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를 빼려다 보니까 신원식을 빼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용현을 앉혀야 되니까 신원식을 뺀 거다. 이런 정도로 맥락을 이해하면 된다. 갑자기 어디 딴 데 막 갑자기 집으로 가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뺀 거다. 그리고 그 김용현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이 되면 금방 하겠죠. 오늘 내일 사이 할 텐데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군사법원 인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혜병 그 사건, 박정훈 대령 재판과 관련해서 항명 사건과 관련해서 모종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제가 뭐라고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의미를 갖는 거겠죠. 네, 군사법원 인사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이 재판이 어쨌든 올해 안에 끝나야 되는데 재판기 그걸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제가 지금 그 속단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예.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 의도가 더 명료하게 확인되는 거겠죠. 김용현 장관이 오게 된다면 뭐부터 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돼서 가장 먼저 할 첫 번째 미션과 임무는 뭐라고 전망하세요? 장관은 결국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예. 설마 개헌부터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게 갑자기 하고 싶다고 내일 모레 집에 갔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본인도 얘기했듯이 그 인사 계엄을 갑자기 내일 모레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빌드업과 준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고. 예. 근데 지금은 인사를 하겠죠. 이거 장성급 인사, 장군 인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인사를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이시기 때문에 이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 대표 회담 하고 굉장히 벙벙합니다. 합의안이. 그리고 끝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내지 못했고 민주당이 오늘 제3자 특검 추천안으로 해서 새 법안을 낼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크게 전망할 것은 없을 것 같다. 예?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거 만났는데 합의가 참 벙벙하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럴 줄 알매도 불구하고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포기를 했고 포기한 상태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자기가 영역이 안 된다는 것을 그냥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가 처음 했던 공약을 사실상 그냥 손절한 상태에서 만난 것이고 심지어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의제로 올리지 말자는 건 나 이거 해봤자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얘기한 상태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기 어려운 것은 전제된 거죠. 이걸 했는데 확인된 것이 아니라 전제였습니다. 그럼 왜 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버릴 수 없었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할 수 있는 거 제일 아주 미세한 거라도 그래도 해서 작은 끈이라도 살려놔야 되겠다. 여야가 정치의 끈을.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일종의 광인 전략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인 전략이다. 네. 그러니까 너네가 국민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인사해요. 그리고 국회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난 국회 안 가면 그만이에요. 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 인사하라 그래도 나는 뉴라이트를 모르지만 DNA가 뉴라이트니까 그냥 눈 감고 해도 뉴라이트예요. 그리고 나는 김문수 아니면 김영현 이런 사람 인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국민과 상관없이 내 길을 간다. 이게 지금 정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 국민으로부터는 떠나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현실에서도 떠나 있고 네. 현실을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죠. 너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법 다 거부할 거예요. 딱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다 화가 난다고 해서 원하는 탄핵을 내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보면 예. 최종적인 헌법재판소는 물론 200석이 안 되잖아요. 네. 8석을 눈치를 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네. 그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예컨대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반란군 10명 조직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반란군 10명을 조직할 능력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저러한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은 우리가 봐야 되지만 현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의 능력으로 그것을 조직할 힘은 자기 공약 1번을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 발의가 안 되는데 무슨 반란군 조직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그 회담장에서 그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나는 식언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조차 안 하면은 자존심조차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거는 레토릭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식언은 안 하고 근데 그 제3대 특검의 핵심은 공수처 수사와는 별도로 그거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미리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시간을 천천히 끌어서 1년쯤 후에라도 혹시 예. 나는 그것을 하긴 했어야 한다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겠죠. 그러면 사실상 말씀 주신 대로 200석이 안 되니 8석을 조직해야 되는데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대단히 보수적이거나 윤석열 대통령 편이고 자 그러면 대통령은 현실도 모르고 국민들 국정 다 떠나 있고 여당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있는 것은 지금 야당 민주당하고 범야권 192석 요 정도밖에 없는 건데 이 와중에 의료 대란에 뭐 물가에 여러 가지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게 이대로 3년이 더 갔을 경우에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한 일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하십니까?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찾아야죠. 구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라고 해도 그 돌파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이 뭐 스스로 나는 국정을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런 변화는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석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네. 예, 그것은 뭐 내분에 의해서건 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건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그 네. 민주 세력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전제해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처해 나가야죠. 네. 예. 그런 것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조급하지도 않지만은 비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내일 당장 특검도 안 되고 법들이 다 안 되고 다 거부권이 되니까 내일 탄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정신 못 차리네. 아이고 저거 왜 탄핵 발의를 안 해? 똑같네 옛날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검 안 되니까 탄핵하자. 그것은 특검도 안 되는데 탄핵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지만 그것은 그럼 결국 탄핵도 안 된다는 것을 또 확인하는 어떤 답답함의 증폭 과정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 정치고 뭐고 그냥 이민 가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극단의 답답함 내지는 서두름과 극단의 무력감 내지는 포기 두 개 다가 극단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하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더 이 사실상의 국정 부재 상태를
빨리 개선할 것인가 길을 찾아야죠.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뭐 끝났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의 리더십 장악력 이걸 가지고 저당을 이끌어갈 그런 힘이나 용기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 대표회담을 뭐 엊그제 한 마당에 예.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굳이 여야 대표회담을 한 마당에 그래도 당의 대표 바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옆자리에서 의논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까지 평가하는 것은 좀 야박하기도 하고 네. 또 이후에도 저희들이 작은 어떤 끈이라도 남겨놓고 여야 간에 풀어야 될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좀 네. 야박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당 대표가 되면은 네. 그것은 정치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여야 대표 회담 또 합니까? 그건 봐야 되겠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까요? 아니 뭐 그건 봐야 되겠죠. 영수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봐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것 또한 봐야 되겠죠. 예. 아니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출구가 안 보이는 아주 막막하고 그 안개 속을 계속 걷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총선까지 국민들께서 정말 노력하셔서 법야권 192석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로부터 5개월여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변화된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정치의 효능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요. 그럼요.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 그 답답함에서 저희가 한치도 덜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일 탄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답답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들 수 있는 효능감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직구를 던지다가 안 될 때는 변화구도 던지는 것이고 한 볼 쉬었다가도 던지는 것이고 또 다른 공도 섞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정치의 숙제이고 또 민주당의 숙제이고 또 새로운 지도부의 숙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네. 예, 시작했고 또 지도부 구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국정조사 좀 필요하다. 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예. 지금 너무 문제가 많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황당무계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특검 국면이 진행이 안 되면 네. 상대적으로 그래도 국회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예. 조사에 대한 권한과 네. 그것에 문제가 있을 때 일정하게 집행력을 갖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도 국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제일 큰 맞습니다. 국정조사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하는 과정조차도 네. 소위 얘기하는 빌드업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거죠. 그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네.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포기하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보지도 않고 국정조사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뭐 작은 변수이지만 국회의장도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원래 저는 늘 특검과 국정조사는 늘 같이 최대한 하는 것이 좋고 네. 사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드러내는 데에는 오히려 국정조사가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특검만 해도 뭐 수시로 설명은 하지만 일일이 다 아는 것은 아니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라는 것을 갖는 효능은 이렇게 전체 진상이 천천히 그림으로 그렇습니다. 보여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암만 해도 실제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제재해내는 제재력을 갖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검으로 해야 될 일들을 또 필요할 때는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국정조사가 이제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요. 네. 그에 대해서 어떤 토대가 갖춰져서 집중적으로 실제 실행을 이제 준비해야 될 시기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 국정조사가 이르면 10월 중에 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죠. 네. 네. 국정조사를 최대한 빨리 한다. 네, 네. 이제 뭐 특검법 이제 처리도 되고 네.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국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병행이 가능할지 직후에 할지 그것은 이제 현실적인 여러 가지 국회의 상황과 원내의 판단 이런 걸 종합해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자주 오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